기대 효용 이론.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천 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습니다. 갑은 위험 기피자이고요. 을은 위험 애우자, 병은 위험 중립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대 소득을 도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기대 소득을 우리가 EM이라고 이제 약어를 쓴다면 동전이니까 확률은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이제 플러스 9천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9천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000원이죠. 따라서 현재 주어져 있는 수식을 정리해서 기대소득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500원이잖아요. 자, 갑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의 도박에 의 참여 여부는 위험 기피도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기피도에 따른다라는 의미는 얼마나 더 위험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 기피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기대 효용 이론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자신의 기대 효용에 근거해서 선택을 할 것이지 기대 소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테마인데요. 어 여하튼 기대 소득이 음수라면 기대 효용은 무슨 수를 써도 음수가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갑은 이제 효용이 높은 거예요.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이제 10,000원이 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00이 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효용 함수를 어떤 효용 함수를 가정하건 일단은 그 이제 한 개 효용이 체감하는 형태의 함수를 전제하게 되는데요. 인제 그러면 무조건 인제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폰 노이먼 모겐스턴 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폰 노이먼 모겐스턴 함수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하거든요. 기대 효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2분의 1의 U M 굿 플러스 2분의 1의 U M 배드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효용 함수로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갑은 항상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 참여하지 않고요. 2번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해도 갑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자,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지급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기대 소득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대 소득이 마이너스 50이었는데 이제 500원을 참여를 하면 무조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500이 돼요. 그래서 기대 소득은 원래의 기대 소득 플러스 500원 여기 0이잖아요. 갑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대 소득이 이제 그대로잖아요. 기대 소득이 인제 원래 상태랑 똑같다고요. 500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박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기대 소득이 불변인데 더 불안한 상품이죠. 더 불안한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도박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3번 병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병은 위험 중립자인데 이 사람은 기대 소득이 높은 쪽을 무조건 선택하게 돼요. 위험에 따른 효용의 감소는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대 소득이 음수잖아요. 4. 을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이거는 함수를 줘서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예, 을의 경우는 위험 애우자,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그 기대 효용값이 기대 소득이 음수라도 양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인제 도출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 10,000원으로 하고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000원 내려 이제 9,000원으로 하면 갑을 병 모두 이 도박에 참여한다. 을과 병은 참여할 것이다. 을과 병. 일단 병은 참여를 하게 될 거잖아요. 위험 중립자는 기대 소득이 양수라면 무조건 참여하고 그러면 인제 위험 애우자는 훨씬 더 위험에 대해 관대하고 한계 효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하지만 갑은 계산을 또 해 봐야 돼요. 기대 소득이 양수라 하더라도 기대 효용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는 이 소득에 대한 효용 차이가 크고 올라가는 소득에 대한 효용값은 델타 값이 작기 때문에 함수를 받아서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 번이 되는데요. 기대 효용 이론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되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기적으로 기대 효용 이론을 100% 소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기대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폰노이먼 모겐스턴 효용 함수에서 효용은 서수적 함수만 갖는다. 자, 폰노이먼 모겐스턴 함수 있죠. 이제 기대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렇게 됩니다. P 이제 상황이 뭐 좋을 확률이라고 해 볼까요? M 굿. 그다음에 1 마이너스 P 상황이 나쁠 확률이라고 해 볼까요? M 배드가 되는데 여기에 기수성을 부여해요. 이 개별 효용 함수의 기수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 효용 값을 가중 평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다시 서수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효용 함수에서 이 U가 말하는 의미, 이 U가 의미하는 효용은 기수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아닙니다. 2 번 갑이 가지고 있는 복권 상품의 기대 가치는 500 이고 이 복권을 최소 450 원에 팔 용의가 있다면 50을 갑의 위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자,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은 내가 기대 소득을 줄여줘도 좋으니 나의 위험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값이 500인 상품인데 이 복권을 450을 받으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50원의 기대 소득이 감소할 때 그때 내가 위험을 제거해 주는 대가로 돈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크기를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번이 정답이 되고요. 3 번 위험 기피자는 기대 가치가 0인 복권을 구입할 것이다. 위험 기피자는요. 기대 가치가 0이면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높은 기대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뭐 무엇보다도 기대 효용이 커져야 돼요. 기대 효용이 커져야지 이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0인 복권은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4 번 위험 선호자는 기대 가치가 0인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위험 선호자는요. 한계 효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 가치가 0인 보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분산되어 위험한 상품을 훨씬 더 선호하게 돼요. 자, 좀 어렵고 까다로운 개념이니까 이론 설명을 살짝 보태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100 이고요. 플러스 50이 되고 마이너스 50이 되는데 확률이 각각 반반이라고 하자. 자, 기대값 어때요? 기대값은 반반이면 똑같죠? 이제 위험 선호자는 한계 효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50에서 100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효용의 증가분이 플러스 100이라고 한다면 100에서 150으로 증가할 때는 한계 효용이 체증하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15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상품을 보고 위험 선호자는 절반의 확률로 플러스 150을 누리고 절반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 효용값이 음수가 돼서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5 번 을의 폰노이먼 모겐스턴 효용 함수가 U는 M의 1.5로 주어져 있다면 을은 위험 기피자이다. 자, 효용 함수가 M의 1.5 그렇다면 요거 미분 한번 해 보시죠. DM분의 DU는 1.5가 앞으로 나오고 M에서 이 1.5에서 또 추가적으로 1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1.5 곱하기 M의 0.5가 됩니다. 자, 해석해야죠.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소득이 작을 때 늘어나는 폭, 소득이 작을 때 늘어나는 폭보다 뭐 예를 들어 100일 때 소득 증가할 때 늘어나는 폭보다는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400일 때 400일 때 늘어나는 폭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소득이 100일 때는 15 이게 이제 소득 하나 증가할 때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라면 소득이 400일 때는 15 이게 이제 소득 하나 증가할 때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라면 루트 씌우면 10 15 이게 이제 소득 하나 증가할 때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라면 소득이 400일 때에는
이제 30 이죠. 30. 그러니까 더 큰 효용의 증가분이 발생해서 한계 효용이 체증한다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이 체증하는 소비자는 아까 우리가 검토를 해 주셨던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위험 선호자가 됩니다. 따라서 5 번도 틀렸죠. 정답은 2 번이 되는 것입니다. W1에 대한 A의 효용 함수는 루트 W, A는 50%의 확률로 10,000원을 주고 50%의 확률로 0원을 주는 복권 L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걸 찾죠. 1 번 복권 L에 대한 A의 기대 효용은 5,000 이다라고 합니다. 기대 효용 계산 가능하죠. 이제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건 효용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것인데 50% 확률로 2분의 1 곱하기 좋습니다. 루트 만 플러스 2분의 1 확률로 0이 되죠. 루트 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기대 효용 값이 이제 만을 나누면 100 인데 절반이니까 50이 돼요. 그래서 뭐 전혀 뭐 5,000 이라는 숫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5,000 이라는 숫자는 기대 소득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2 번 기대 소득은 5,000 입니다. 2 번 누군가 현금 2,400원과 복권 L을 교환하고자 제의한다면 A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을 받는다는 건 확실한 금액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성 등가를 도출을 해야 돼요. 확실성 등가. 여기 이제 50 이라는 게 바로 이 친구의 현재 기대 효용인 것인데 확실한 금액으로 50 이라는 소득 효용값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 친구가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루트 W 이렇게 생겼잖아요. 루트 W에서 50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금액을 우리가 확실성 등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확실성 등가는 확실성 대등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2,500이 돼야겠네. 2,500이라는 확실한 금액, 확실성 등가. 이 확실성 등가, 확실한 2,500을 보유하면 지금의 효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2,400원으로 교환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최소한 2,500원은 줘야지. 2,400원으로 복권과 교환하자고 한다면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 번이 정답이 되고요. 3 번 위험 중립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 위험 중립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는 형태로 W 또는 EW 또는 100W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수 항이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소득의 지수값이 1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얘는 위험 기피자지 중립자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4 번 A에게 40% 확률로 100원을 주고 60%의 확률로 3,600원을 주는 복권 M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M이라는 상품 기준으로 이미 도출한 50 이라는 요 기대 효용값보다 높아진다라면 선택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또 M 복권 상품으로 기대 효용을 도출을 해 보게 될 것인데요. 2분의 1로 아니지. 이번에는 확률이 달라졌죠. 예, 0.4 입니다. 0.4. 0.4의 확률로 100원을 줘요. 루트 100 플러스 0.6의 확률로 3,600원을 줘요. 그러면 이거는 10 이고 이거는 60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 플러스 36은 40 이죠. 따라서 기대 효용이 40이 되는 상품이에요. 자, 지금은 기대 효용을 50을 누릴 수 있는데 40 밖에 그러니까 40 밖에 달성할 수 없는 복권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가 돼서 정답은 2 번이 되는 것이죠. 한 소비자의 돈 M1에 대한 기대 효용 함수는 2 루트 M입니다. 이 증권이 3분의 1의 확률로 81원이 되고 3분의 2의 확률로 36원이 될 때 이 소비자의 증권에 대한 확실성 등가와 위험 프리미엄을 바르게 짝지으라고 합니다. 자, 확실성 등가는 효용값을 먼저 도출을 해야죠. 기대 효용값을 도출한 다음에 그 효용을 달성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금액을 찾는 것이고 위험 프리미엄은 지금 기대 소득이 있는데
그 확실성 등가와의 차이 있죠. 그걸 도출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위험을 제거해 주는 대가로 기대 소득을 얼마큼 가져가 줘도 괜찮겠어라는 크기를 도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기대 효용부터 도출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대 효용은 3분의 1의 확률로 81 원이 되죠. 2 루트 81 플러스 3분의 2의 확률로 36 원이 되죠. 2 루트 36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기대의 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잖아요. 9 그리고 이거는 66에 36이죠. 그래서 지우면 2 요것도 이제 3이 될 테니까요. 6 더하기 8입니까? 그래서 이제 14. 14가 바로 이 친구의 기대 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성 등가를 도출해 볼게요. 이 친구가 현재 효용 함수는 2 루트 m입니다. 근데 이제 14라는 확실성 이제 등가 도출 중이죠. 14라는 기대 효용을 달성할 것인데 그때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이 친구가 현재 효용을 누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게 바로 확실성 등가잖아요. 그럼 7, 49 그래서 확실성 등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2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49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이 될 것이고 위험 프리미엄은 이제 확실성 등가하고 기대 소득가의 거리예요. 그래프는 교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자, 현재 이 사람의 기대 소득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기대 소득은 효용 함수가 필요 없죠. 3분의 1 곱하기 81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6 이거를 계산을 해 주시면 이제 기대 소득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3, 2, 6, 27 그다음에 이쪽은 12니까 24, 51. 자, 51이 바로 기대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갭 51 마이너스 49 2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오히려 개념 문제보다 계산 문제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테마예요. 시험에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그 계산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테마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갑의 효용 함수는 루트 x로 표현된다. 갑은 현재 소득이 0원이며 3분의 1의 당첨 확률로 상금 100원을 받는 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기대 효용을 먼저 도출을 해볼게요. 현재의 기대 효용은 3분의 1의 확률로 루트 100이 될 수 있고 적기는 적어봅시다. 3분의 2의 확률로 루트 0이 될 수 있으므로 3분의 10 이게 바로 지금 복권의 이 보유자로서 누리는 효용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당첨될 확률을 높여요. 포기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봤는데요. 자, 새로운 복권 상품을 내가 보유를 하게 된다면 3분의 2로 확률이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100이라는 소득이 달성되고 3분의 1 곱하기 루트 0 이만큼의 효용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자, 포기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가 K라고 한번 해 보자고요. 이제 100이라는 소득이 상금인데 이제 잘 됐을 때 K만큼을 포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100 마이너스 K가 바로 이제 잘 되었을 때 소득이 되는 것이고 자, 포기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3분의 10이라는 크기하고 일치할 수 있을 만큼을 최대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풀어서 K값을 도출을 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지울 거 지우고 그다음에 5 남기고 그러면 루트의 제곱을 씌우면 25, 75. K는 그래서 75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분명히 그 시간은 소모가 좀 있을 것이지만 막상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테마였습니다. 갑은
사업안 A와 B를 고려하고 있다. 도안의 성공 및 실패에 따른 수익과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인데요. 위험은 분산으로 측정한다. 자, 지금 사업안 A와 B가 있죠?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 보자면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을 합치면 1 이에요. 그리고 인제 A의 경우 플러스 10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50이 될 수도 있고 B의 경우는 확률이 각각 반반인데요. 2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 A 안의 기대 수익은 95만 원이다. 기대 수익 계산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인제 기대 소득이라고 합시다. 기대 수익 A 안의 경우는 0.9 곱하기 플러스 100 플러스 0.1 곱하기 플러스 50 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 끝나요. 90 더하기 5 95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역시 이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B 역시 마찬가지로 0.5 곱하기 플러스 200 플러스 0.5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답이 나오죠. 이것도 95가 나오겠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보너스입니다. 둘 다 무조건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고 디귿 갑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인 경우 A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우리가 뭐 분산을 계산하고 뭐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학 공부하는데 인제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 뭐 이런 것까지 떠올리면서 그 문제까지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자는 건 아닌데 감은 있어야죠. 기대 소득이 똑같은데 갭이 커요. 갭이 크면 표준 편차가 커요. 표준 편차는 각각의 데이터 마이너스 평균, 데이터 마이너스 평균 값을 제곱을 하고 모조리 합친 다음에 개수로 나누고 이제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돼요. 그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갭이 크면 커져요. 그러니까 이 값을 회피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그 표준 편차 위험이 작은 걸 선호하겠죠. 기대 소득이 똑같다면 A 상품이 무조건 이 사람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리을 A 안의 기대 수익에 대한 위험은 B 안의 기대 수익에 대한 위험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B가 훨씬 더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B 안이 더 크다. B 안이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 2, 3. 뭐 위험은 분산으로 측정한다라는 약간의 겁을 준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뭐 막상 문제를 풀다 보니 그렇게 까다롭게 다가오진 않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충분합니다.